자,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 51번 과세 매입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FAT 1급에서 해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수행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수행 과제가 1번, 2번, 3번 3개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으면은 51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것이죠. 자, 날짜는 8월로 바뀌었네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 가셔가지고 8월 1일 8월 1일 유형은 51번이에요. 자, 품명의는 전자 부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2천만원, 거래처는 3일 아니 우리 회사가 3일전자죠.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그러면 분계는 2번. 자, 매입거래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2,2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차변에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원재료 2천만원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매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재료로 이 분계가 되는데, 이 거래도 원재료 구입 거래니까 이대로 두면 되는 거죠. 51번 과세 매입.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중에 불량품 50만원에 대해서 반품을 하고 전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 입력해 줘야 되죠. 외상 매입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분계를 외상 분계해 주시면 돼요. 자, 날짜 입력할까요? 8월 2일 매입 매출 전표 8월 2일 해주시고, 유형을 51번으로 해야죠. 51번. 품명은 전자 부품,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는 대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1번. 분계는 외상 대금에서 외상 매입에서 차감하기로 했죠. 외상 분계.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50만원, 마이너스 분계. 이렇게 잘 입력됐습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 2개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36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동우기계에서 자동 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매입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51번으로 입력합니다. 자, 8월 3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은 51번. 품명 자동 조립기, 공급가액 3천만원, 거래처 동우기계, 전자세금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습니다만은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분계를 해서는 안 되므로 혼합 분계하세요. 3번 혼합 분계하셔가지고, 동우기계에서 산 조립기는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로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기계장치 206번으로 고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배변에다가 미지급금 3,300만원 탭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부속서류 중에 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방금 입력한 이 기계장치 취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으로 3건의 자료를 입력했는데 부속서류를 가서 살펴보면은 전체 메뉴에 가서 보면은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반영되냐면은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고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쪽으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라고 하는 이 부속서류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8월 거래니까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으로 조회를 합니다. 위에서 불러오기를 이용하세요. 여기 불러오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계장치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해줍니다. 새로이 불러옵니다. 네, 밑에 내역이 있고요. 위에는 합계가 집계가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건물 등의 감가상각 자산 취득 거래가 따로 이렇게 부속서류가 만들어진다는 거.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이 같이 신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7월부터 9월로 여러분이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매출거래 입력할 때는 여기 매출 세금계산서만 작성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매입세금계산서 밑에 매수 세매 4,950만원에 495만원 여기 세매 클릭해 보시면 전자 쪽으로 이렇게 거래처는 2개, 매수는 3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또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보게 되면 7월부터 9월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니까 매입은 이 자리에 정리가 되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0번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그 자동조립기 3천만원짜리는 여기 고정자산에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10번과 11번으로 나누어서 집계를 합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FAT 1급에서도 많은 연습을 했었습니다. 쭉 지나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영세 매입 거래. 네. 영세율 매입이다 그랬습니다.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 거래를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매출 거래를 할 때 우리가 하나 영세 매출 해본 적 있잖아요. 12번 영세 매출. 우리가 제조한 컴퓨터를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에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11번 영세 매출로 신고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건데 우리가 수출할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속을 원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래처에다가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를 제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52번 영세 매입은 우리가 앞에서 12번 영세 매출에 대응되는 유형이에요.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첫 번째 문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죠. 자, 날짜가 8월 4일입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8월 4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영세 매입입니다. 52번. 품명에는 전자부품. 공급가액은 1,400만원. 거래처는 한성.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분계는 외상으로 샀네요. 2번. 외상 분계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400만원 부채 증가, 차변의 원재료 1,400만원 자산 증가. 네, 영세 매입.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영세로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세금계산서 쪽으로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요게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면은 이 매입세액이 일반 매입에서 1,950만 원에 매입세액이 정확하게 10%로 19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비율이 깨지게 되죠. 예. 여기 일반 매입 10번에 보시면 공급가액은 3,350만 원인데 세액이 거의 10%가 안 되고 195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하고 비율이 10%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1,400만 원짜리 영세 매입이 거기 과세 표준에만 들어가고 영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335만 원이 아니라 195만 원 세액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도 여기 10번에 들어갑니다. 영세 매입. 매출은 영세가 따로 나오죠. 5번과 6번으로 매출은. 근데 매입은 여기 10번에 같이 들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2번 영세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조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는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0번에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하고, 즉 51번과 52번 매입이 다 10번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8번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리가 FAT 1급에 출제되는 유형이잖아요. 기억나시죠? 53번 면세 매입. 뭐 교육비를 지급했다, 쌀을 구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행과제.
자, 240페이지의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자, 1번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란을 그냥 지나가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8월 5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매입 매출 전표에서 8월 5일로 바꿔 주시고, 자, 매입인데 면세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53번 되겠습니다. 계산서 받은 매입 53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 53번. 자, 품명의는 지출 증빙 실무 교육. 공급가액은 70만원. 거래처는 네, 재경 아카데미네요. 재경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니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혼합 분계 해줘야 됩니다.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야 돼요? 예,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70만원. 그런데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 계정 과목은 꼭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거래처 바꾸는 것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 네, 53번 면세 매입. 종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 비워두는 거. 네, 알아두시고. FAT 1급에서도 이 유형은 출제를 합니다. 자, 예제가 하나뿐이네요. 그래서 과제 풀이 보시면 우리 처리한 거하고 똑같죠. 자, 계산서 합계표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가보면 계산서 합계표 매입 쪽에 전자외란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외. 종이니까. 종이가 전자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 매입이잖아요. 영세는 여기 10번에 들어가지만 면세는 여기에 과세표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 매입 쪽에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표에 가면은 계산서 수치금액이라고 86번에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산서 발급분 바로 밑에 계산서 수치금액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집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9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그래서 신용카드 수치거래는 57번이었잖아요. 이거 저기 FAT 1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해봤죠. 그런데 TAT 2급은 57번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 매입도 출제를 합니다. 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그리고 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현금 영수증 면세 매입도 출제를 하고, 카드 매출 전표 면세 매입도 출제를 하고, 아주 다양하게 출제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57번 유형과 61번 유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행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했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했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구용품을 사고 비용 처리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모품 B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B. 자, 소모품 B로 처리되는 이 문구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은 이 6,000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니까 유형을 57번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입력해 봅시다. 거래 날짜는 8월 6일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날짜를 8월 6일로 고치세요. 유형이 57번이 돼야 되고요.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BC 카드사. 확인. 문구용품. 공급가에게는 카드 거래는 합계 입력한다는 거 이제 잘 알죠? 66,000원이네요. 66 플러스. 거래처는 강남마트에서 샀죠? 강남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4번 카드 분계. 자, 미지급금 BC카드. 네, 강남마트에는 지급했지만 BC카드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카드의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매입세 공제에 가는 건 부가세 대급금 6,000원 자산 증가 원재료가 아니고 소모품비. 네, 원재료 코드를 소모품비 코드로 바꿉니다. 830번. 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옆에 영수증을 보시겠습니다. 홀스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이게 밑에 분계에서 분계는 홍보용 전단지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 유형은 이게 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 매입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는 8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7일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매입의 현과 61번 품명은 전단지. 공급가에게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현금도, 현금 영수증도 22만원. 거래처는 홀스기획. 전자세금은 아니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원재료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833번이죠.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와 부가세 대급금이 22만원, 대변에는 현금이 22만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요. 여기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두 건의 자료가 넘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합시다. 네, 두 건이 있죠. 강남마트 홀스기획.
현금영수증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 하나. 20만 원에 6만 원. 공급가액이 26만 원에 부가세 2만 6천 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한 것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에 집계가 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네, 그래서 풀이를 보겠습니다. 네, 풀이 보시면은 또 하나 있군요. 저런. 네,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고기천국에서 매출거래처 직원들과 식사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해요. 이 매입세액은 왜 불가능하냐? 그렇죠. 조금 전 것처럼 광고 선전비라든가 아니면은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이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것은 접대비거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맞고요.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날짜는 8월 8일. 차변의 접대비 813번 쭉 가셔가지고 16만 5천 원.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 지출이니까 미지급금, 롯데카드, 코드가 롯데카드. 대변의 16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접대비 16만 5천 원. 대변의 미지급금 롯데카드 16만 5천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서류하고 전혀 관계없이 회계 처리만 하게 되는 거고, 그 앞에 현금영수증과 그 앞에 있는 PC카드의 그 매출전표, 문구용품 산 것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니까 매입 매출전표에 하나는 57번, 하나는 현과로 현과 매입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7번 가과로 매입 매출전표에 문구용품 입력했고, 61번 현과로 전단지 제작한 거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거예요. 일반 전표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중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그 고기천국이라는 데서 아마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은데, 이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불공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고기천국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 때는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가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에는 26만 원만 반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57번 유형은 해봤습니다만은 61번 현과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처음 해봤죠. 현금 영수증이 이제 TAT 2급에서는 여기저기 많이 나올 겁니다. 현금 영수증도. 자, 그 다음에 해보는 게 요게 완전히 또 새로운 겁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는 것은 이론으로 배웠는데, 그러면 수입 시 회계처리 또 수입 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TAT 2급에서는 이거 자주 출제합니다. 수입거래. 자, 수입거래 시 이 과세 재화를 수입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증빙으로 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발급자가 누구냐면은 세관장입니다. 인천세관으로 수입했으면 인천세관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산세관을 통해서 수입을 했으면 부산세관장이 우리 회사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가지고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네. 이건 밑에 분계나 이런 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한다. 실제 수입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 등의 계정에서 확인해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자, 왜 우리 회사 미착품에 있는 금액하고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에서 발급하는 과세 표준하고 왜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만약에 원재료를 수입한다 그러면 그 원재료 금액만을 미착품으로 잡아놓거든요. 만약에 원재료 500만 원어치를 수입한다 이거예요. 그럼 미착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관장이 생각하는 과세 표준은 원재료 500만 원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만 붙는 게 아니라 관세 붙단 말이에요. 수입 관세. 그러니까 그 수입 관세 붙으면서 거기에 다른 뭐 교육세라든가 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이런 다른 목적세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관장이 발행하는 과세 표준에는 미착품의 금액 플러스 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5번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유형은 수입 매입이 55번 매입이에요. 자, 수행 과제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수입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로 집계가 됩니다. 자, 1번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320만 원. 그러면 과세 표준이 3,200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관세가 200만 원. 그러면 관세 200만 원이 붙어서 3,200이면은 네, 다른 세금은 이제 없다고 한다면 미착품은 3,000만 원이었다는 뜻이겠네요. 해서 지금 인천 세관에서는 520만 원을 지금 납부해라 라고 세금 계산서와 함께 보내온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는 부가세만 표시되겠죠.
자, 그래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미착품을 정리하는 것은 조회해 가지고 일반 전표에서 정리하라. 이런 지시입니다. 미착품을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부가세 내고 관세를 납부하면은 이제 통관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 회사에 도착한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착 원재료가 아니라 이제 원재료로 이걸 대체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착 원재료를 원재료로 대체시키려면 그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서 할 사항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전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면서 밑에 분계는 뭐하고 뭐를 분계하라? 관세하고 여기 부가세하고 관세 부분 등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아예 회계 처리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이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작성 일자는 8월 9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8월 9일로 바꿉니다. 자, 유형에서 잘 보시면은 매입 중에 수입이라고 하는 게 수입 55번이죠. 55 분명에는 그대로 거기 입력하시면 돼요. 수입 신고 필증 참조. 아니면 뭐 원재료 수입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급가액에는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을 그대로 입력해요. 3,200만 원. 그럼 부가세 320만 원이죠. 예. 거래처는 이 인천 세관입니다. 인천 세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 수입 세금계산서도 1번 해줍니다. 전자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 분계는 혼합 하셔가지고 자, 수입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수입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부가세 대급금만 딱 분계해 줬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 이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위 내용이 입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으로만 들어갑니다. 과세 표준. 회계 처리 사항은 아니에요. 과세 표준에는 3,200만 원이 매입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가세 대급금하고 관세를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만 회계 처리해라 그랬으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 현금 해버리면 끝나요. 네, 그런데 관세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 관세가 얼마예요? 200만 원.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김한나님, 관세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할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금이니까 관세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적당할 것 같다. 근데 그게 틀렸어요. 관세는
우리가 지금 원재료를 산 거잖아요. 이거 원재료. 원재료에 취득원가에 포함돼요. 취득세처럼. 취득세처럼. 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하게 되면 이게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세금과 공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관세는 자산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세요. 관세는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다. 자산. 취득세처럼 취득 관련 원가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재료 수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로 봐야 됩니다. 153번 200만 원. 요게 이 밑에 분계에서의 포인트가 됩니다. 관세를 무슨 계정으로 처리할 건지.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대부분 세금과 공과금이다 이렇게 처음에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맞잖아요. 원재료 취득원가가 맞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원재료가 돼야 돼요. 자, 대변은 101번 현금 처리하면 됩니다. 520만 원. 탭키. 만약에 520만 원을 인천세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지만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미착품의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착품 분계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착품을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네, 8월 9일 현재 미착품이 있는지 없는지 합계잔액사항표를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사항표를 8월 9일로 입력해 보시면 재고자산입니다. 미착품도. 그래서 재고자산에 미착품 3천만 원이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가 짝이 맞춰지죠. 아, 미착품이 3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관세가 200만 원 들어가니까 세관장은 3,2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지고 우리가 부가세를 320만 원을 납부했다. 이렇게 짝이 맞춰지죠. 자, 그래서 이제 통관이 끝났기 때문에 요 미착품은 대변에 기록해주고 차변에 그 위에 있는 원재료, 그러니까 요 3천만 원을 원재료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분계를 일반 전표에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날짜는 지금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날짜와 같이 8월 9일로 해서 차변의 원재료 153번 쭉 가셔가지고 3천만 원. 대변은 미착품 168번 쭉 가셔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합계잔액시한표 가면은 미착품이 없어졌죠. 조회 눌러보면 미착품이 잔액이 없어지고 원재료가 아까 4,600이었는데 4,900으로 바뀌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수입세금 계산서 거래 문제가 나오면 저기 일반 전표까지 해야 이게 문제가 끝나요. 일반 전표까지 해야.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 낼 때는 이게 평가 문제라 그래가지고 1. 뭐를 수행하시오, 2. 뭐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잡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정리가 다 돼요. 왜냐? 문제를 굉장히 세밀하게 문제를 내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또 뭐를 작성해라, 또 뭐를 입력해라, 이렇게 문제를 따로따로 지시하기 때문에 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순차적으로 지시의 순서대로 해주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있는 수행 결과를 한번 보세요. 수행 결과 보시면은 자, 처음에 55번으로 수입으로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200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이 32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520이었죠. 분계 혼합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로 미착품을 대체하는 분계는 일반 전표로 8월 9일 날 입력하잖아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우리가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저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수입 세금계산서도. 그래서 인천세관위에서 발행한 것이 전자였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전자란에 이렇게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인데 이것도 세금계산서니까 일반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매입으로. 네. 그래서 TAT 2급에서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세금계산서를 주고 55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